3장 금식의 의학적 근거. 감수 허인 박사, 고려대 의대 졸업, 미국 시카고 쿡카운티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금식 기도의 근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다. 성령 받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면역력 강화. 금식 기도의 첫째 목표는 영적 수련이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금식 기도의 효력은 이에 머물지 않는다. 육체의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 금식의 치유 능력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바다. 개, 고양이, 소 같은 짐승들은 병이 들거나 부상을 입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금식하여 스스로 치료하고 회복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경상북도 청송군 두메산골에서 자랐다.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개가 병이 들자 자취를 감추어 가족들이 섭섭해하고 걱정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온몸에 흙을 묻힌 채 바짝 마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간에 마을 한켠에 쌓인 황토구덩이에 몸을 묻고는 여러 날 금식하며 병을 치료한 것이다. 금식하는 중에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먹지 않을 때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동물은 아는데 사람만 모른다. 그래서 잘 먹어야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양식을 챙겨 먹고 보약을 지어 먹는다. 위장을 비롯해 몸이 쉬어야 할 때 오히려 과욕을 부리어 건강을 그르친다. 성인병의 대부분이 너무 잘 먹어서 생긴다. 먹어서 생긴 병은 먹지 않음으로 고쳐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먹지 않을 때 면역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면역은 역, 곧 질병을 면하기 위해 몸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아메바처럼 생긴 백혈구라는 단세포 생물의 힘을 말한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 그러면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하거나 체내에 암세포가 발생해도 먹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음식을 먹지 않아 공복일 때는 백혈구도 배가 고파 이물질을 잘 먹어치운다. 노폐물, 유독물, 병원균 등을 먹고 처리하는 능력, 즉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면 인체는 식욕 부진이라는 강제적 공복 상태를 만들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 치유력이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금식이다. 먹은 것을 소화하느라 효소가 쓰이지 않으므로 세포의 재생 능력이 높아지고 피도 깨끗해진다. 먹지 않으면 장기가 쉬면서 장벽에 들러붙어 있던 노폐물도 제거되고 체내 독소가 말끔히 배출된다. 장내에는 유익균이 되살아나 면역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금식은 칼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 할 정도로 질병의 탁월한 치료법이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자가 포식 작용. 2016년 일본 도쿄 공업대 명예교수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인체의 자가 포식 작용을 50년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자가 포식, 즉 오토파지란 말 그대로 자신을 먹는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몸 이곳저곳에 망가진 세포를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자가 포식이 일어나려면 영양 결핍 상태가 되어야 한다. 위장에 음식이 없는 상태, 즉 배고플 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세포 안의 노폐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음식을 계속 먹어서 영양 공급이 넘치면 쓰레기를 재활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가 포식 활동이 중단된다. 그래서 병이 든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세포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치매, 비만, 파킨슨 병 등 각종 질병과 암에 걸리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자가 포식 활동을 인위적으로 유발하여 인체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처방이 금식이다. 여러 날 음식을 끊고 물만 마실 때 우리 몸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세포 안의 찌꺼기를 먹어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채우는 대청소를 한다. 그 결과 질병이 치유되고 노화가 방지된다.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 또한 최근 의학에서는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 유전자를 발견했다.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이의 양을 달리하여 생존 기간을 관찰해 보니 먹이를 평소의 절반 정도 줄였을 때 수명이 1.5배 늘었다. 게다가 많이 먹은 동물은 털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노화가 진행되었으나 식사를 제한한 쪽은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에도 탄력이 생겨났다. 이런 실험 결과로부터 생물이 기아 상태에 처할 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도록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 시르투인 유전자다. 우리 몸은 굶주림에 빠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한다. 위장에 음식이 없는 공복 상태에서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몸 전체 50조 개에 달하는 세포에 발생한 유전자 이상을 모두 조사하고 복구하여 살아남는 힘을 준다. 이 세포 수리공 유전자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 비로소 활동하기 때문에 금식이 주는 건강의 비결, 치유의 힘이 여기에 있다. 금식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이 시르투인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가 켜져서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6,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문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먹는 양의 4분의 1로 산다. 나머지 4분의 3은 의사를 배부르게 한다. 병은 과식에서 오는 것임을 이미 고대 사회도 알았던 것이다. 하물며 기계의 발달로 움직임이 별로 없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면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과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속담에는 배 8부에 병 없고 배 12부에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일본인은 소식하는 국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다.
암 예방과 치료. 근래 들어 날로 늘어나는 병이 암이다. 금식은 암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생물학 교수 토마스 세이프리드는 1년에 한 번 7에서 10일간 물만 먹는 단식을 하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 했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크 헤라스타인 박사는 단식하면 세포에 항암 효과를 가져온다. 쥐를 이틀에 하루씩 단식시켰더니 체세포 분열 속도가 확실히 떨어졌다. 세포 분열이 느려지면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암은 과식병이라 할 수 있으며 금식하면 암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자로 암이란 음식을 산처럼 쌓아놓고 입 3개로 먹어치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독일의 뷰힌겔 박사는 요양소 뷰힌겔 사나토리움에서 50여 년간 약 8만 명의 환자를 단식으로 치료했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금식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금식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지방 연소, 근육 성장, 대사 증가가 활발해져 노화 방지 효과가 크다. 금식 중에는 뇌에서도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도하는 알파파가 나오고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이 생성되어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알파파 상태에서는 이완신경인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여 면역력이 높아지므로 여러 질병의 치유가 촉진되는 것이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금식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금식 요법은 만병을 치유하는 비밀스런 열쇠다. 몸 안의 독소, 지방, 숙변, 울혈,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식욕 중추의 제어 기능을 회복한다. 현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물론 건강 증진이나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건강법이 금식이다. 금식은 수천 년 동안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행해진 가장 오래되고 널리 보급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 치유법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사람의 병은 많이 먹는 데서 온다.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라. 그러면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바로 설 것이므로 질병의 신도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 자신도 검은 빵과 채소, 과일, 꿀 등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하루 2끼만 먹으며 장수했다. 고대 그리스 작가이자 역사가인 플루타르크는 약보다 금식이 더 좋다고 썼고, 중세 스위스의 의사 파라켈수스는 단식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내면의 의사라고 했다. 치유 사례.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금식 수련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둘의 10일 금식 수련 중에도 지병이 낫는 예가 허다하다.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뒤따르는 것이다. 참가자 중에 50대의 자매는 아토피가 심하여 3년 전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긁고 긁었으나 금식하는 동안 가려움이 사라져 3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했다 하여 참가자 모두가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심한 아토피에 시달려 목회를 중단했던 30대의 목사도 밤마다 진물이 흘러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금식 일주일 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8일째 아토피가 사라져
지금은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다. 어느 회사의 경영인은 무려 50년간 시달려온 두드러기 증세에서 해방되었다. 금식은 최고의 피부 미용법이다. 먹지 않는 동안 피가 깨끗해져 여드름도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져 윤이 난다. 부산에서 온 한 자매는 7년간 손가락 마디마다 류마티스 통증으로 고통당했는데 금식 7일째부터 통증이 사라졌다. 한 장로님은 오랜 간경화증이 치료되었고 특히 고혈압, 당뇨, 위장병 등이 그동안 두레스도원의 금식 수련회에서 호전되거나 낫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체험을 다 소개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특히 둘의 금식 수련에서는 매일 산행 후에 황토면역 치유실 프로그램에 2시간 동안 참여하여 갖은 질병의 치료 효과를 더욱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 치유실을 열게 된 사연이 있다. 몇 년 전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아토피로 밤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견디다 못해 소년의 어머니와 소년이 함께 자살하였다.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나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아토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음에 놀랐다. 그 뒤로 두레마을 공동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탐색하였다. 아토피는 불치병이 아니라 정성 들여 돌보면 완치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마침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질병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 가평에 사시는 월드 황토의 조정태 대표다. 그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면서 특허를 52가지나 받아놓은 발명가다. 특히 황토 면역 치유 시설을 개발하여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이를 돕고 있었다. 황토방은 특히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과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한 예로 어느 방송국의 PD가 심한 아토피로 다리 피부가 마치 나무 껍질처럼 변한 상태였는데 조정태 대표의 황토실에서 한 달간 치료받은 후 정상적인 피부로 회복되었다. 나는 이런 사례들을 직접 접하고 나서 두레마을에 조 대표가 개발한 황토면역 치유시설을 설치하였다. 특수한 열이 치유에 효력이 있음은 의학계에서 일반화된 상식이다. 의성이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열 치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열로 고치고 열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고칠 수 없다. 내가 10여 년 전 독일에 갔을 때다. 평소 성인병 환자들의 치유에 관심이 많아서 독일을 방문한 걸음에 치유센터들을 둘러보았다. 독일은 그런 곳에서 요양하는 것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에 전국에 70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있었다. 한국은 경관 좋은 데마다 주로 러브호텔이나 불고기집이 자리 잡고 있지만 독일은 공기 좋은 곳곳에 요양센터가 세워져 있다. 그런 요양원들은 저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서 암 환자 전문, 당뇨 환자 전문, 과로한 노동자들의 휴식 전문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내가 방문한 곳은 암 환자들의 요양센터였다. 시설을 돌아보는 중에 열 치료실, 히트 테라피 룸이란 간판이 있기에 암 환자와 열 치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내자가 답하기를 암세포는 고온에 약해서 42도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 치유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일러주었다. 조정태 선생이 두레마을에 설치한 황토면역 치유실은
그런 원리에 근거한 시스템이다. 치유실의 황토벽에 설치된 난로에서 400도에 이르는 특수 광선이 나와 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온도계로 재면 분명히 400도지만 실내에서 그 광선을 쬐는 사람은 고열을 느끼지 못하고 쾌적한 기분을 갖는다. 이용 순서를 소개하면 먼저 옷을 완전히 벗고 치유실에 준비된 무명 옷으로 갈아입는다. 1차로 45분간 땀을 내고 15분간 밖으로 나와서 준비된 약차를 마시며 쉰다. 2차로 다시 입실하여 45분을 지난다. 2시간 동안 황토 치유실을 체험한 후에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가뿐하고 힘이 솟는다. 그 후 일반 찜질방과는 달리 그대로 땀을 말리고 샤워나 목욕은 최소 12시간이 지난 후에 한다. 그간의 결과를 보면 여러 질환 치유에 큰 효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토피 환자에게 가장 탁월하다. 둘의 10일 금식 수련회에 참가한 어느 자매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따돌림에 시달리면서 아토피가 발생하여 30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온몸이 헐고 헐어 이곳에 오던 때는 피부가 마치 나무 껍질을 두른 것 같았다. 그런데 금식과 황토방으로 아토피가 많이 낫는 것을 경험한 후 두레마을에 1년가량 머물면서 황토실 치유를 지속하여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다. 오빠가 피부과 의사인데도 고칠 수 없었는데 10일 금식과 황토 면역 치유실을 통해 기적 같은 결과를 맛보게 되어 행복해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아토피뿐 아니라 천식, 만성비염, 대상포진 등으로 고생하던 이들도 두레마을의 황토 치유실을 이용하면서 현저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만병통치란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오래도록 여러 가지 지병으로 시달려온 이들이 금식과 병행하여 이용할 때 도움이 됨을 언급하는 것이다. 금식 수련이 영성 수행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력이 있음은 동서고금의 모든 고등 종교와 심신수련 단체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종교, 비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금식 수련에서 전해 내려오는 공통된 격언이 있다. 7일 금식은 육신을 변화시킨다. 14일 금식은 정신을 변화시킨다. 21일 금식은 영혼을 변화시킨다. 이 시대는 먹지 못해서보다 너무 먹거나 잘못 먹어서 병든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술, 담배, 커피, 약물 등을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 탓이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금식 수련 같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 금식 수련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